지금 이 순간에도요. 당신이 내뱉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아이 뇌 속에서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운영체제 OS처럼요. 혹시 지금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심어주고 계신가요? 옆집 영희는 벌써 구구단을 외운대. 네가 이번 시험을 망친 건 노력이 부족해서야. 이런 말들이 아이의 뇌 속에 어떤 치명적인 악성 코드를 심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뇌 과학자의 시각으로 우리가 아이의 뇌에 심어야 할 진짜 이야기와 당장 삭제해야 할 최악의 스토리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잠깐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 아이의 미래를, 아니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뇌는 스토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요,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도,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도 전부 스토리텔링에 의존해요. 만약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다면 우리는 전에 들었던 사자 이야기가 어땠지? 저번에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를 빠르게 조합하죠. 이걸 시뮬레이션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쉴 새 없이 현실을 시뮬레이션해요. 마치 미리 겪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뮬레이션의 재료가 바로 부모인 당신이 제공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이의 뇌는요, 부모가 말해주는 세상의 규칙, 자신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모두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 스토리대로 아이의 삶을 예측하고 설계하기 시작해요. 만약 당신이 아이에게 너는 참 느리구나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심어준다면 아이는 스스로를 느린 사람이라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나중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의식은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야, 너 원래 느리잖아. 해봤자 안 돼. 이 무의식적인 서사가 아이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심코 아이의 뇌에 심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악성 코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성 코드, 결과 지상주의 이야기입니다. 네 점수가 네 노력의 전부야. 이번 시험에서 몇 등 했니? 이런 식의 대화는 아이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로만 평가받는 존재다. 과정에서의 어려움, 노력, 좌절, 성장은 모두 지워집니다. 오직 숫자로만 존재 가치를 판단받는 아이는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단정하게 돼요. 이 아이의 뇌는요,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절망의 스토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악성 코드, 비교와 경쟁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죠. 너는 왜 옆집 민수처럼 못해? 이 말은 아이에게 세상은 언제나 너보다 나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극도의 불안 서사를 심어줍니다. 아이의 뇌는 비교를 당하는 순간 세상을, 나를 잡아먹으려는 경쟁자들로 가득 찬 코드로 인식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없는 만성적인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악성 코드, 고정된 재능 이야기입니다. 너는 수학에는 영 소질이 없구나. 넌 원래 예술 쪽 재능이 타고났어. 재능을 고정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의 뇌는 성장을 멈춥니다. 뇌 과학은요, 뇌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뇌 가소성을 이야기합니다. 노력과 경험에 따라 시냅스가 재편성되죠. 그런데 부모가 넌 원래 그래 라고 못 박아버리면 아이는 도전하기를 포기합니다. 왜냐고요? 노력해봤자 타고난 재능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스토리가 이미 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악성 코드, 불안으로 포장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잘 돼야 엄마가 행복해. 이런 말은 아이에게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엄마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파괴적인 스토리를 심습니다. 아이의 뇌는 부모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만성적인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려요. 아이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시선에 갇힌 채 평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악성 코드, 결핍과 부족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건 못해.
너는 가진 게 없으니 더 열심히 해야 돼. 물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핍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아이의 뇌의 세상을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곳으로 코딩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무엇을 성취해도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핍을 채우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노력을 존중하는 스토리가 결핍의 스토리를 압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의 뇌에 어떤 건강한 스토리를 심어줘야 할까요? 뇌 과학자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두 가지 핵심 스토리텔링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 서사를 쓰게 하세요. 고정된 재능 대신 노력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이가 숙제를 틀렸을 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와,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기까지 시도한 거 대단하다. 다음에는 이 부분이 잘 될 것 같니? 어떻게 하면 될지 이야기해볼까? 핵심은 너는 지금 성장하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이의 뇌는요, 실패를 성장의 다음 단계로 인식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시냅스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자율적인 선택의 스토리를 심어주세요. 아이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집을 풀래? 아니면 저 문제집을 풀래? 이 시간에 숙제를 할래? 아니면 밥 먹고 바로 할래? 사소한 선택일지라도 이것은 아이의 뇌에 나는 내 삶의 주도자다 라는 강력한 주인의식의 스토리를 코딩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경험한 아이는요, 나중에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부모가 짜놓은 대본을 따르는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직접 쓰는 작가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이의 뇌 속에 들어갈 스토리의 최종 편집자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에게 건네는 말, 잠자리에 들기 전 나누는 이야기가 모두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파일로 저장됩니다. 만약 아이가 지금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의 뇌가 재생하고 있는 서사를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 스토리는 아마도 과거의 당신이 심어준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악성 코드를 삭제하고 아이의 뇌에 너는 충분히 가치 있고 너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으며 세상은 네가 도전할 멋진 곳이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인생 대본을 새로 심어주세요. 그 작은 스토리의 변화가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